국방부 실태조사에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 정도로 조직적 저항이 있으면 한 15년 전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공무원 대비 임금을 몇 퍼센트 올려드리려고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분위기를 제가 느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사 전문직 중에 가장 제가 위탁 구조나 자격증이나 임금 체계에 비슷한 성격을 보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비슷한데, 그 사회복지사 업계에 15년 전의 분위기를 제가 느낀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사서 선생님들이 한 15년 격차가 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제가 톤 조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과감히 세게 자기 반성들도 좀 하시고, 그 반성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사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고용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서사역 건물에 가서 8시간 내지 일정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동인권 교육을 7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하실 말이 뭐냐면 사회복지 선생님들한테 매뉴얼을 지향하십시오. 사회복지에서 매뉴얼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매뉴얼로 일이 대체 가능하다는 일자리는 3개월이나 6개월에서 매뉴얼로 스프tem하는 일자리는 전문직이 아니죠. 그런 일자리에 임금이나 보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따 설문조사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복지 사서 선생님들이 과연 그런 현실인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8쪽에 표 1에 보면 숙련기간이 1년에서 2년 전, 정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해봐도 사서 선생님들이 몇 개월 정도면은 숙련이 형성돼서 자기 혼자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인터뷰 물어보면 보통 뻥튀기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 6개월이어도 저희 업무는 한 1년은 걸려요. 근데 스스로 한 3개월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서 업무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분은? 이게 되게 충격적이고, 제가 이제 저도 연구자니까 책이 필요하면 미국의 도서관에 가끔 신청할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연구를 하면서 올 상반기 초에 미국의 한 A 도서관에 클래스 계급 관련 논문을 책하고 좀 한 게 없어서 요청을 했는데, 대단히 충격적인 건 5개의 책을 요청을 했는데, 그 사 선생님이 검색을 해서 네가 찾은 분류는 위스콘신 대학교의 에리골린 나이트나 골드소프 이런 책이 이런 데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들은 이 분류가 더 많고 이 책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해서 무려 20권을 더 어시스를 해줘요, 저한테. 그게 사서 업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은 석사 이상이 사서 자격증을 하고 미국의 사서의 급여는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한국은 구청장이라고 하는 CEO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그럼 그렇게 인식을 바꾸는 건 사 선생님 역할이 더 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100분이 오시면 안 된다. 서울에 1600 사서 선생님들 중에 600명이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A, B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사서 현실이 이런 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협회에서는요, 자기들의 시장 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협회 사이트에 선생님들 사서마을 있잖아요. 물리치료사 협회에 임금 2,700만 원 미만은 그 협회 사이트에 못 올라오게 내려버려요. 그리고 선후배들이 이 노동시장에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나운서는 아랑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서는 도서관협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사서협회는 유명무실하고 있다고. 사실은 꽤 공공위탁이 노동조건이 낮습니다. 이건 위탁구조의 현실이 있는 거고, 민간위탁은 이 자료에 더 묻지 못했지만 말도 못하게 통계에 흉악한 게 많습니다. 모 법인의 월급에서 수원금 내는 것, 그리고 종교 강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로기준법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심각한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사회복지계에도 동일합니다. 교육과정 코스를 밟은 선생님들이 가는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 이게 문체부의 국비 12 매칭, 국비 9비 12 매칭 일자로 해서 대단히 안 좋은 방식으로 지금 중앙정부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도 고용 형태에서 그대로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과도기적으로 이 통계표만 그대로 갖고 오면 초단시간은 가장 안 좋은 형태이고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고용 형태이고, 적어도 11.8%의 194명은 최소한 파트타임 시간제로, 서울시나 이런 데를 보면 업무 중지권을 통해서 법에도 20쪽의 동그라미 2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시적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이미 26조 2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시적 중지. 도서관의 사서 운동에 실천적 내부 자기 모색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서의 노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목소리에 기반함이 필요하고 헌법 33조에는 노동조합이 만들 수 있는 권리, 또 도서관법 제17조에는 아래와 같이 협회 등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하지 않는 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는 메모를 못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균등대우 원칙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서에 여기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요, 선생님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기본급입니다. 이 기본급이고 1년차하고 2년차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라는 게 아니라 같은 1년차 때는 기본급을 얼마, 2년차 때 얼마. 그러면 내가 이직하거나 노동시장에 해도 동작 사서 선생님은 1호봉에 200만 원. 그러면 은평에 1호봉 가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주라는 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그런 과정을 실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과 가치인 것 같아서 토론 때 있으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얘기 들으면서 아마 궁금하신 것들도 많이 있고 질문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 텐데, 일단은 지점 토론까지 듣고 충분히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그 지점 토론은 우리 그 지난 지방선거 때를 비롯해서 문화 공공성, 특히 이제 그 지역 문화 정책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단체여서 문화 공공성의 문제와 문화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도서관 노동자들의 기본권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저희가 좀 토론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문화연대 안성민 사무처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연대 사무처장 안성민입니다. 저희가 1999년도에 창립한 단체고요. 올해로 이제 20년이 되었고, 문화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에서 시민의 권리라는 부분들을 주장하는 활동들은 저희가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하고, 그거에 이제 제도적 성과도 20년이 지난 지금은 꽤 많이 달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꼭 오늘 토론회뿐만 아니라 이제 근래 여러 가지 혐오 문제라든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왜곡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 내용에서 드러났던 그 문화를 생산하고 매개하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과연 나아졌을까, 솔직하게 좀 많이 반문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고, 확실하게 양적으로 성장한 건 맞거든요. 저희가 도서관, 지역마다 도서관이 너무 부족해서 15년 전부터 지역마다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제일 먼저 했었고, 그게 이제 기적의 도서관 건립운동 이런 식의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던 데 있고, 그렇게 재단법인도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많이 도서관을 만들었죠. 근데 사실 양적으로 많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장부터 시작해서 전시장,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동아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예술 창작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단위의 작은 문화시설 공간들이 최근 엄청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저희가 많이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학교 안에 문화예술 교육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고, 굉장히 단선적인 문화예술 교육, 장르 중심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충분히 북돋을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다음 문화예술 교육, 학교에 도입해야 된다는 것도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도화가 돼서 지금 예술 강사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술 강사 노조가 있죠. 학교에 들어가서 예술 강사, 예술 교육 하시는 분들의 노동권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어서 저희도 같이 연대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소회를 좀 길게 얘기한 거는 저희도 지금 부딪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 저희는 이제 근래에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한 활동의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따라오는 그 문화를 생산하고 매개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금 주어진 제도와 환경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도 지금 저희가 직접 그 지자체와 함께 운영하는 문화시설들이 있거든요. 성북구에도 있고 서울시랑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목중에 고용주가 돼서 그 문화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을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 그 숫자가 거의 5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의 그 노동에 대한 권리, 일하는 권리,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탁 제한서를 만들고 열심히 지자체와 서울시와 싸우면 목표했던 부분의 한 30% 정도를 겨우 보장받는 하나하나 사업별로 기관별로 그런 정도의 투쟁을 하지 않으면 쉽사리 얻어내기 힘든 조건들을 저희도 수년째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에 그 도서관 사서의 노동권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은 요즘 각 지자체가 목표로 두고 있는 문화도시라는 그 슬로건, 그거의 그 판타지에 대한 허망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근래도 아니죠. 최근 엄청 많이 그 문화도시, 창조도시, 문화창조도시 아마 그 사시는 곳에 돌아가 보시면 서울시도 각 자치구마다 각각 창조도시,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슬로건화하고 정치화하고 재정들을 만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문화도시를 만드는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문화도시, 문화사회라는 개념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데요. 대다수 문화도시는 또 다른 개발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 문화도시의 그 사업 계획들을 보면 문화시설이나 아니 특정 그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그리고 특정 유휴 공간들을 문화적으로 다시 재시설화하는 사업들을 포괄해서 굉장히 많은 무언가 그 공간과 시설들을 만드는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고 축제를 만들고 이런 것들 되게 대다수 사업 내용을 채우고 있는데요. 사실 그 대부분이 다 실제 그 시민들의 문화권을 확장하고 보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빠져 있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권리도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도시의 핵심은 시민들이 삶과 일상에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세세한 결들이 다 지역 생활권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과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더불어가는 사회의 공동체 복원을 만들 수 있는 기틀, 터전,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문화도시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라고 늘 이야기하고 실제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관련돼서 많이 정책 자문과 연구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늘 결론에 핵심적인 가치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행정체계 안에 집행되는 건 늘 그런 부분들 개발정책의 일부로 왜곡되고 변형되어서 진행되는 것들이 근래에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서울시는 지난 2016년도에 그 문화시민도시 서울 시민문화권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선언문 초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요.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길고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좀 길게 제안했는데 굉장히 단순화돼서 선언문이 만들어졌고 그 선언문에 기초해서 비전 2030 문화 시민도시 서울 그 비전 계획 같은 게 발표가 돼서 지금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내용 중에 그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다른 사회적 권리와의 관계라는 조항이 저희가 사실 최초 제안서에 있었어요. 그 각 사회적 권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없다라는 기본 관점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서울시 굉장히 많은 문화시설과 공간이 있고 굉장히 많은 축제와 문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이제 문화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은 문화적 권리를 못 누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고 시민들은 그걸 체감하지 잘 못해요. 실제로 대다수 문화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참여가 적어서 굉장히 소수로 혹은 참여가 없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런 평가는 저희한테 안 어울리는 거죠. 문화적 향유 기회나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그 문화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충분한 여가 생활이나 노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고 노동에 대한 보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에 쓰일 수가 없는 조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자체는 계속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문화권을 얘기할 때 그래서 노동권과 이게 같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 또 저희가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그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난한 예술가의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문화 산업은 굉장히 커졌지만 거기에 기본적인 콘텐츠와 소스를 제공하는 예술인들은 그 수익을 거의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콘텐츠나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의 권리가 넓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회적 권리들과 문화 시민권이 같이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자체는 그것들을 분리해서 지금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그 발제문에 담았던 그 과제들은 저희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지자체 그 모든 당의 선거를 준비한 모든 선거운동 본부에 공통적으로 제안했던 문화 공약들의 제목들인데요. 물론 이제 실제로 냈던 건 굉장히 상세한 공약들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사실은 수용되지 않았고 회신도 거의 없었고 저희한테는 이게 새롭지 않은 게 이게 지방선거에서 문화공약이라는 것은 거의 죽은 공약, 거의 곁다리 공약이라서 거의 그 모든 정치인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회신 없이 매번 이렇게 지방선거 공약들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목소리를 더 발전시키는 노력들이 저희도 계속 필요할 것 같고 이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주되게 평소에 활동하면서 지자체들과 계속 정책협의나 자문, 용역들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방향들이니 한번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문화기반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지역 도서관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사서이자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강민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왜 실무자도 아니어서 도서관 정책 토론회에 나왔는지 의아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 제안을 받고 의아했습니다. 네,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신데 아마 사서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현실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그 메일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메일을 읽고 빛이 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참석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4년 1월에 서울의 한 구립도서관에 계약직 사서로 들어옵니다. 1년 6개월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 첫 번째 고비를 맞이하죠. 제가 일한 곳은 사회복지단체의 이름을 한 종교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었는데요. 정규직이 되었으니 이사장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감사의 의미로 후원금을 준비해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저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고 아마 저에게 그 말을 했던 관리자도 제가 그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직원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요구를 했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엄청나게 당혹스럽고 모멸감을 느끼게 할 만한 문제였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도 다들 무슨 80년대냐,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그냥 돈을 내고 편하게 다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두고두고 괴롭힐 거라는 말과 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거라는 말도 듣습니다. 저는 고민한 끝에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니는 건 아닌 것 같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직서를 내니까 이게 다 없던 일이 됐어요.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냥 다녔으면 좋겠다는 답을 듣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는데 만약에 그 전에 누군가 이걸 문제 삼았다면 진작에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전통이 그때까지 이어져 오게 했을까? 제가 생각했던 도서관은 가장 열려있고 다채롭고 어떤 차별과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곳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는 너무 오랫동안 꽉 막혀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른 도서관은 알고 있을까? 혹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미 저는 도서관에 대한 신뢰를 80% 정도 잃었습니다. 나머지 20%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다녔던 건 준비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오랫동안 좋아하고 일하고 싶어서 왔는데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로 그만두고 과연 다른 도서관에 다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더 배우기로 하고 후원금도 내지 않고 계속 다닙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주최 측과 서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중에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힘든 거 3가지를 쓰는 게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어버린 것도 있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책 정리, 그리고 민원 처리. 근데 이 2가지는 사서의 주요 업무였기 때문에 힘들기는 했어도 불만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이 사서 업무 외적인 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도서관은 종교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많았어요. 1년에 한두 번 가지고 많다고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다면 그리고 그것이 도서관 업무에 지장을 주고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근무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면 저는 결코 적지 않은 횟수라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 있는 특정 기념일에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해야 한다거나 종교 학회에 직원들이 단체로 참석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봉사활동이 아니죠. 종교활동이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민간위탁 도서관이라지만 왜 이걸 막아주는 장치가 없을까? 구청이나 시에서는 자치구 도서관이고 공공기관이니까 필요할 땐 업무 협조를 늘 요청하면서 왜 위탁기관에서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사서들의 처지를 알아주지는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을 도서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흔히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는 없어져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이 싫으면 등이 나가라.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나가라. 근데 그렇게 다 나가라고만 하면 결국 도서관엔 어떤 사람이 남게 될까요? 사실 도서관, 특히 민간위탁 도서관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 곳을 다녀본 것도 아니고 한 곳에서만 일했고 4년 6개월을 일했으니 길게 일한 것도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경험 중 일부일 뿐이고요. 다른 여러 위탁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 저보다 더 오래 일하신 분, 10년 이상 일하고 관리자 자리까지 올라간 분, 위탁 도서관의 관장님들, 저는 이런 분들이 아마 할 말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공공연한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자리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지켜야 할 게 많아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서로 오래 일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도서관에 대해 좋은 것만 말하면서 노동자들의 어두운 문제에는 입을 다무는 분들도 사실 조금 원망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뭐 공공도서관으로 오세요. 시민의 힘으로 만든 여러분의 도서관입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보다 묵묵히 사서들을 응원해주는 관리자가 더 좋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책 토론회를 한다면 저 대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형태로든 노동자 조직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노원구, 동대문구 두 군데 뿐인데 계속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고 있다는 걸 알면 사용자나 관리자가 함부로 못하거든요. 심리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규직 시켜줄 테니 돈 달라는 말 할 수 없고 개인적인 일에 사서를 데려다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을 내부에서만 이야기하면 절대로 개선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누가 이런 걸 당했대더라, 뭐 동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말면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학교도서관 사서 선생님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한 사서 선생님한테서 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도서관 사서신문 책에 잘못 표기된 게 있으니까 바꾸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서 보조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가 사서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사서 선생님들의 노력과 투쟁이 있어 왔다. 일부러 쓴 것은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그 말에 상처받을 수 있으니 다음 인쇄 때부터 고쳐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저는 너무 멋진 메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서 보조라는 말을 썼던 그 당시가 2013년이었는데 그때는 학교도서관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다 사서 보조였어요. 아마 구직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면 전부 사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동안 그걸 알지 못했던 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우면서도 아 정말 바뀌었구나, 이렇게 뚜렷하게 바뀐 게 있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호칭이 바뀌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하는 일은 같은데 왜 뒤에 보조가 붙어야 하느냐. 이건 어떤 한 사람, 특별히 모멸감을 느낀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서 전체의 문제죠. 저는 누군가 직업 안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모든 종사자가 그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는 괜찮아도, 나는 참을 수 있고, 나는 편해도 그렇게 힘을 모아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노동자 조직이 더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들을 하나씩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시간은 조금 좀 무거운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피식이라도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좀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안 웃기겠지만 화장실 나중에 가서 샤워할 때쯤 문득 생각하면 조금 웃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마음대로 친구 아저씨 얼굴을 쓰긴 했는데요. 저 대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아주 젊으신 분이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대부분이 도서관을 실체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제 시간은 도서관이 정말 이랬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서로 공감하고 몰랐던 분들은 조금은 놀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메시지는 실수로 나온 건 아니고요. 왠지 웃기고 어색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반성하셔야 되고요. 네,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많이 의존해서 작성한 자료예요. 저도 경력이 4년 정도밖에 안 되고 한 도서관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경험 못해서 왜 저거밖에 모르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놓쳤던 것들 그런 거는 토론회 때 다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사병들 다들 있으셔서 활자 중독이실 건데 다 5분 만에 생각하는 단어들을 그냥 적은 거예요. 이게 그나마 제일 좋은 일자리고요. 그 밑으로 가면 조금 더 심각해지죠. 이제 뭐 계약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가서 이제 뭐 무기계약직은 또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주말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단 연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뭐 그렇게 썩 일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초입. 그리고 임금은 앞에서 너무 제가 듣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임금도 우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을 이제 비하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좀 비슷한 돈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 저만 뭐 공감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 보고요. 그 다음 또 많이 듣는 말이죠. 책은 많이 볼 수 있겠어요. 책 좋아하시니까 좋으시겠다. 그렇죠. 너무 좋아서 표지를 많이 보는데 제목은 좀 간간히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일하면서 책 편한 마음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존재는 하는데 저도 책을 부끄럽지만 많이는 못 보게 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아까 그 제가 전문 용어로 들어버린 그 번아웃을 좀 겪는 것 같기도 해요. 집에 가면 그냥 쓰러지는 게 좀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의 그 과다한 좀 업무를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본 거예요. 여기 적힌 것도 제가 놀랍게도 5분 34초 만에 적은 내용을 다 적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라고 생각해보고 주저리 적어본 거예요. 여기 있는 일들 다들 근데 많이 해보셨죠? 여기서 나는 한 2개 정도밖에 안 해본 것 같다. 네. 최소 제가 봤을 때 12개, 13개 이상은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사서에 대해 크게 오해하시는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마음 편하게 책 정리하고 저 사실 출신이 공대 출신이에요. 사서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간 사람인데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아이께 앉아서 책 넘기고 있다가 누가 와서 물어보면 아 이거 저 책 저기 있습니다. 이거만 할 줄 알고 왔는데 그것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점점. 네. 근데 그것만 보이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마 일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거고 혹시 잘 모르는 분들 계시면 여기 있는 모든 일들을 저희 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도서관인데 좋은 사람들 되게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 책 좋아하는데 나쁜 사람 있겠어요? 라고 많이 들으셨죠. 일단 저부터 교양이 별로 없고요. 네. 굉장히 놀라우신 분들이 많이 오죠 도서관에. 우리는 다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공공도서관은 모두가 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품어야 되지만 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거는 조금 오래 걸렸어요. 7분 32초 정도 걸렸는데 여기 적힌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조금은 덜 공감할 수도 있어서 더 적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우리 직원들 많이 실제로 겪는 일일 거예요. 여기 적어놓은 거 많이 저만 들은 거 아니죠? 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 내년이 일을 있다고 하니 뭐니 세금을 많이 내주시는 분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너무나 생각보다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도서관에 또 구석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누군가가 입에 함부로 담기 힘든 무언가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중학생 여자애가 와서 민원을 주는데 그걸 대항한 직원도 여자예요. 근데 남자라도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런 사람.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지금? 혹시 우리 도서관에 청원경찰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분 혹시 계실지. 근데 물론 경찰을 부르면 그분들이 와서 도움을 주시겠죠. 근데 그 사이 아무리 짧아도 5분 이상의 시간을 그런 위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모든 사람 대부분이 좋은 이용자고 조금 아주 일부 사람이 힘들게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좀 대괄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짧게 끝낼까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좀 써봤는데 다들 기생충 보셨죠? 이 장면 때 나온 대사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장면을 스포하게 되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영화를 너 때문에 영화 못 보겠다 고소할 거야 라고 까지의 장면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이게 그래도 사모님 사랑하시죠? 그 부분 대사예요. 저는 조금 바꿔봤는데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 저는 도서관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들 도서관이 좋아서 오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다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서 이제 우리도 힘을 합쳐서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플렛 받으셨죠? 여기에 제 명함이 끼워져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상황 닥치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립도서관에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학교 도서관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공공문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발제문은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구립도서관 노동조건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차례입니다. 제가 어떤 뭐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제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여기 와 계신 우리 관악문화재단 분의 조합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노원구립도서관 분의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한 사례를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공문수노조 서울지역 공동서비스지부에는 관악구, 노원구 두 구립도서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여러분들이 더 아시다시피 그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법에 의거해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긴 한데 법령으로서 지자체장에게 부과되는 책임이나 의무가 지어진 사업들은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대부분 위탁사업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어린이집 대표적이고 유치원 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위탁이라는 관계가 주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김종진 부소장님께서 공공부문에 위탁된 곳이 오히려 더 실태가 심각하더라, 임금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실태가 심각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분야와 밀접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 어쨌든 공공부문이 조금 더 나은 처우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민간 법인의 사업이 위탁된 경우에는 좀 재반 처우가 좀 열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그러니까 뭐 시설관리공단, 구마다 이름 다르겠지만 혹은 뭐 문화재단이나 어떠한 재단, 이거를 그 법적인 용어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도서관 사업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고용 불안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기관의 정규직 노동자의 신분이라고 할지언정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또 몇 개의 구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장의 의사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변경될 우려가 커요. 이거는 매우 안타깝게도 서울시설관리공단처럼 규모가 매우 큰 공기업이거나 이런 데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대부분 위수탁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립도서관 차원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같은 공공부문이라고 해도 어느 구청장이 당선되면 너는 재단으로 가, 너는 어느 공단으로 가, 너는 어디로 가 라고 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고용 불안이 발생을 하고, 본인들이 그나마 지금껏 유지해 왔었던 뭐 임금이나 뭐 노동시간, 복리후생이 그나마 있었던 것도 매우 저하되거나, 향후 나는 여기서 10년, 20년 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주기를 놓고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매우 침해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공공부문에서 위탁된 곳에서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구청과의 관계는 구청에서는 그 해당 기관의 사업을 발주를 한 것일 뿐이고 그 해당 기관이 몇 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 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구청이 다른 곳과 공공부문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을 맺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관으로 옮겨가야 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근속연수를 비롯한 모든 노동 조건들이 위기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사업의 양도나 양수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수라면 기존에 형성된 노동 조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적으로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단순히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의 계약 상대방이 바뀔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동 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해서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노동 조건에 대한 보호나 유지,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보호 유지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그 노동조합은 어쨌든 한국 법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실제로 사용 종속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대방과의 교섭이나 단체 행동 등은 보장이 되는데 만약에 위탁 기간이 바뀔 경우에 그 바뀌고 나서야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노동법 하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만약에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됐고 노동조합의 어떤 조직이 설립이 되었다면 그 노동조합원들의 개인의 하나하나의 의지와 하나하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의 권리를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관악문화재단 분해 노원구립도서관 분해가 어떠한 성취를 하였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악문화재단 분해 같은 경우에는 참 여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2018년에 관악구에서 관악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물론 통과시키기 전에 준비를 할 때 해당 도서관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충분한 토론을 한다거나 앞으로 당신네들은 어떠어떠한 계획 속에서 어떠어떠하게 직장을 옮겨가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당연히 충분히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 의견을 듣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수탁기간 변경에 따라서 우리 조합원 분들이 그때 고용 불안과 임금 저하, 임금 체계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점 등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2019년도 2월경부터 서울지부와 조직 상담을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했습니다. 주요 경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구청에서는 본인들과 노동조합은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구청장과 직접적인 사용 종속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 등을 하였지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구청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공식화했고 그리고 구청장과 면담도 성사시켰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추정기관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건비 통제를 하고 있어서 관악문화원 소속으로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호봉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이제 재단으로 전환 시에 이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나게 되므로 임금 체계를 고쳐야 된다. 그 과정에서 임금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회의도 하고 구청을 압박하는 것을 통해서 제반 노동조건 하락을 막아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속연수를 승계를 했어요. 거의 포괄적으로 고용 승계를 해냈는데 연차 유급 휴가나 근속 승진 그리고 퇴직금에 있어서도 수탁기간이 변경되었지만 전부 다 승계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도 연봉제로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의 후봉제를 유지했을 때 기대이익을 침해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열심히 주장하고 싸워가지고
일단은 넘어갈 시점에 기본급을 평균 10% 이상 인상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연봉제로 바뀌긴 했지만 기대이익은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노원구립도서관 분해도 2017년 3월경부터 저희 공공운수노조와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조금 현장이 술렁거려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쭉 안정적으로 노사관계를 맺어왔고요. 현재도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체 교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 및 한계로는 임금 인상, 그리고 복리후생 향상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도 그 구립도서관 중에 호봉제를 유지하는 곳 중에 무슨 10급 공무원 임금의 준함이라든지 9급 공무원 임금의 90몇 %의 준함이라든지 이런 그 독소 조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상화시켰습니다. 9급 공무원의 그 100%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했고요. 업무 대행 수당 신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자에 대해서 면접 휴가비 지급, 그리고 근속 연수 관련해서 되게 복잡했었는데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했었던 경력이나, 그리고 그간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호봉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수습 기간이 누락된 부분 등등 해서 인정을 이제 받아냈고요. 근속 승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맺은 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쭉 발제 과정 중에 있었지만 전국적으로나 서울시 안으로나 보면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해 대변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의 노동조합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 공동체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공모 사업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업무 외에도 해야 될 일들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 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나 소진 방지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 중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종진 부소장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수준으로 이 조직을 굴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회사에 요구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회사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쭉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시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각 구 차원에서 조례는 매우 미비한 형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폭언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례나 이런 수준의 법제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최소 4시간 이상 휴게를 부여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업무를 재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야 한다 등의 실효적인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형태를 띌 때만 이런 요구안의 구체화나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판단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노동조합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 25개 자치구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청소하시거나 수목을 관리하시거나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직종이 있는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공운수노조 서울 공무직집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25개 구청장들이 사용자협회, 사용자 단체까지 만들어서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교섭하고 있습니다. 집단교섭과 선별교섭을 통해서 우리 자치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요, 기타 등등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핑계들을 이겨내고 전체적인 노동조건의 상향 평준화, 그리고 기준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지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박물관, 국립도서관, 국립극장, 기타 등등 해서 산업 사업소들 전체를 공동교섭 틀로 묶어내서 공동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준점을 만들어내고 노동조건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민주노총 안에서 전국에 아까 그 학교 사서 보조가 사서로 바뀔 때 아마 민주노총 조합원이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 안에서 전국에 있는 학교에 다 조직을 하고 있고 열심히 교섭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서울시 교육감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까지 이 사용자들이 사용자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단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많은 공공도서관, 특히 구립에서 일하시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도 단체 교섭을 집단적으로, 산별적으로 해내는 것으로 기준점을 잡아내고 우리의 소진 방지와 우리의 감정 보호와 우리의 권익 향상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자리에서 만나 뵈면 정말 반갑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